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안 쪽에 융합이 있다 보니까 보안에 맞춰가지고 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열어 드릴 거라서 제가 지금 아까 박노무님이라고 막 나오시는 분이 거기 팀장님이에요. EPSBC.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보통 이제 그쪽에서 특강 해가지고 만들었던 자료예요. 그 ADSP 하루 특강. 그래서 딱 이론 시험이니까. 그래서 요거 그대로예요. 강의.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나중에 일단은 보시면서 정시간 없으면 시험 전에 혹시 보시는 마지막 마무리 핵심 요약집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형성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금요일날 여기서 그대로 문제 내기 귀찮아요. 저 요거 낸다고 한 100문제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응용해서 한 50%는 똑같이 나오니까 형성평가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 정보 처리 기사가 바뀌었어요. 전체가 5과목인데 진짜 약간 실무 위주로 NCS 위주로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뭐 덤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루만 공부하면 되고 그냥 대학교 학부 컴공에서 하는 뭐 논리회로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5째 마지막 과목이 이제 네트워크랑 정보 보안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쪽 부분이에요. 오히려 전혀 생뚱맞은 게 나오니까 3과목이 데이터 분석이고 4과목이 프로그래밍이라 3, 4과목은 금방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5과목이 그 과목이니까 이 과목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보보안이나 캡슐화 다 제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 처리 기사책 저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책들 3권을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5과목 그런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 선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식별화 이게 이제 빅데이터 기사나 요즘에 ADSP에도 요게 이 과목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선법이 여러분 이제 그 식별화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개인정보법 민감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딱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어차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보셔도 되고, 4시 반에 월요일 날, 제가 회의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숙제가 돼요. 어차피. 데이터 시각 C본으로. 그리고 이게 강의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습 위주거든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희 그 학과장, 이제 고대 공학 박사님이시죠. 이쪽 정보 분야 박사이신 학과장이 이 컴공과 학과장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거예요. 잘 하세요. 그래서 치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한 강의가 10분에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2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사를 하고 이거 이제 따라서 치시면 돼요. 다음으로 살펴볼 그게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셔야지 안 제출하시면 이제 여러분 돌아가면서 오프라인 온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왔을 때 집에 못 갈 줄 알아요. 알았죠? 요거 그쵸? 숙제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라 치시면 되잖아요. 부담 없이. 그래서 요거 다 켜놓고 치시면 돼요. 제가 켜놓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되시죠? 절대 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넘파이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파이하고 이제 요거는 기타 숙제로 제가 내줄 거니까 틀어줄 거니 넘파이부터 판다스,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요 세 개를 그러니까 미리 하실 분들은 지금 오늘 요 앞에 거를 다 하세요. 이거를 숙제로 제가 뭐 수요일까지 파일로 주피터 저한테 보내는 걸로 그래 학원에다가 증빙 자료로 제출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실무에 이게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잘 돼서 이게 삼정 KPMG라고 그 KPMG가 사실은 그 전 세계 세 번째 어, 회계 법인 그쪽에 빅데이터 팀이 생겼어요. 거기 팀장이 이제 제 동기인데 이 이상재 거기서 가장 큰 관심이 이거예요. 이게 force 이게 2분이거든요. 저를 달라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가장 짜증나는 게 피싱 같은 거 그런 것들. 이게 강의가 이게 한 주차예요. 한 주차. 그러니까 75분 기준으로 찍었어요. 한 주차가 75분에서 80분. 러닝 타임이. 정부는 다 그래요.
사강 같은 경우에는 인강은 한 시간에 25분 이상, 35분 이 정도를 잡거든요. 한 시간당, 시수당. 그래서 이게 원래 실제로 이제 전공 기초로 서울사회부대 빅데이터 정보부가 제가 담당하는 데서는 전공 기초로 들어갔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그 차이는 똑같이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과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이제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정부 예산으로 교수 월급도 주고 콘텐츠도 만들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뭐 어찌됐든 그 스튜디오나 그런 이제 인터넷 시스템이 사이버 대학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된 데가 고려 사이버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은 블록체인 쪽,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 있는 내용들은 이 KUCW 무료, K무크랑 같죠. 요거. 근데 K무크는 알다시피 학점을 같이 이수한다던가, 약간 그런 형태고, 미리 수강을 해야지 듣고, 또 시험도 보고, 그 학점 대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강의 담은 다음에 아무 때나 무제한, 평생 무료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지방 대학은 없어질 것 같다. 학생들도 적어지지만 이렇게 결국은 지방대 갈 바에 그냥 직장 빨리 구해서 취업해서 사이버 대학 퀄리티가 훨씬 나으니까. 저 여기 보면 요때 교육부에서 요청이 뭐냐면 한 과목당 전문 강사진을 2명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데이터 산법 가르치시는 분이 별리사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분들은 특강비는 엄청 줬어요. 요 한 강의 찍고 세금 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 80 몇만 원 들었어요. 요 한 강의 찍고.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되셔야죠. 그쵸? 특강 하루 찍고 이거 한 주 3시간 찍고 100만 원 벌고 가셨어요. 그죠? 별리사. 요분은 팀장. 그래서 요거 보시면 실제로 캑을 또 돌려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그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게 뭐냐면 파워 BI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러스트서치라는 게 자연어 처리 기능도 있고요. 여기 AWS가 이걸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 이제 플랫폼 만드는 거 있죠?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 오픈소스예요. 일러스트서치. 그래서 요걸로 저도 이제 대학원 때 배웠거든요. 배우려면 좀 2명이 팀티칭이라 두 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배운 거를 실제로 지금 KPNG에서 이제 이런 신한카드랑 뭐 이런 데 컨설팅 나갔던 거. 이 친구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캑을 뭐 그런 여러분 잘 찾아보면 페이스북에 뭐 캑을 동호회 뭐 그래서 매주 만나가지고 스터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맨날 이거 한 거예요. 애도 보면서 애가 어려가지고 맨날 애 보고 있거든요. 애 보면서 코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부인은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코딩 하려면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앉아 있으면서 애를 보니까 3살짜리를 그죠? 집에 잘 들어오고 가죠. 딱 가면은 그러니까 코딩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코딩을 공부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이 있으시면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 7과목이잖아요. 3억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러분 자연어 처리하실 거잖아요. 이 텍스트 분석 요거 보시면 요거 다 여기가 이 메인이신 분들 있죠? 다 저희가 24 특강 강사까지 한 강좌당 과목당 특강 강사를 2명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학과장이랑 같이 2명이 팀 티칭 하는 것도 있고 요거 보시면 이제 자연어 처리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 그쵸. 여러분은 없지만 저 음성. 그래서 저도 이게 음성 들어보고 있거든요. 이분 되게 유명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 갖고 이제 프린트 찍는, 장애인 찍는 거, 그거 운영하시는 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 학부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자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만 보면 솔직히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온라인 무료라고 해도 안 봐요. 그냥 여러분들 뭐 옛날에 P2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 받으면 그냥 내 용량만 차 있어.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온라인 강좌의 단점이에요. 온라인 강좌는 이렇게 실시간이나 그냥 뭐 추석 체크하고 이러니까 하지, 이런 온라인 강좌는 뭐 시험이나 뭐 어떤 일정이 제약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다, 그, 보통 수료율이 15%? 그래서 막,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페이스 캠퍼스나 뭐 인프런 같이 뭐 이런 시스템, 온라인 강좌 되게 서비스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 막 평생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유가 어차피 안 봐. 그리고 기술이 2년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올드해져요. 이쪽 과학 기술 쪽은. 그래서 범용적인 걸 하셔야 돼요. 막 루비 막 그런 언어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떴지만 결국 파이썬처럼 범용적인 걸 배우셔야지, 그거 뭐 배워놨다가 2, 3년에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러분 시간과 돈 낭비만 된단 말이죠. 이쪽 IT 쪽이 그래요.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교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NCS 강사를 하려다 보니 과기부한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기부는 그냥 빨리빨리 현직층들의 그 재교육을 해가지고 성과가 막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들의 힘을 빌린 거예요. 대학도 요즘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원래는 이런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를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교수진들이. 일단은 돈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일단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점점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고, 이게 교수들도 자기 강의력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학생들의 목격이 된다. 그렇죠? 학생이 갑인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어, 물론 전통의 여러분도 아니면 서성한 뭐 이런 데는 뭐 학생들 골라 뽑지만 인공지능 대학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병행하면서 보면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뭐 따로 온라인 강좌를 뭐 보거나 뭐 필요하면은 사서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기존 교재만 잘 따라가도 이게 강의가 굉장히 뭐 짧잖아요. 지금 10개월짜리 6개월 만에 줄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고, 부족하면 못 따라가면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좀 공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요거 넘어가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라는 게 결국 미분이에요. 이 미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분 방정식 개수는 가장 큰 미분 횟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붉은색 d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보시면 요 개수는 이제 각각 붉은색 항은 개수는 1이죠.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수식 보시면, 요 오른쪽 수식 보시면 가장 큰 미분 개수가 2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을 합니다. 그냥 그런답다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이제 이런 거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수라는 게 있죠. 1차, 2차. 그 최고 개수항의 거듭 제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형일 때는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해줘 하면 되는데, 개수 중에는 종속 변수가 y에 의존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비선형, non-linear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보다는 그냥 크게 우리가 흔히 아는 미분, 하면 상미분이고, 편미분은 아까처럼 두세 개, a를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가, 이럴 때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미분.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실제 생활에서 비선형이 더 많거든요. 그걸 선형처럼 설명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것들은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뭐 y 딱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해줘 보면 2x 한 차원 나오고, 상수를 배웠죠? 0. 그쵸?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면 4x고 x제곱이 하나 차수 적으니까 4x 1, 1승. 그다음 플러스 요거는 4만 남겠죠? x 없어지고 상수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요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d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 변수가 두 개면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편향됐다,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y를 상수로 보고 미분하는 게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x를 상수로 보고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죠. x와 y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은 x하고 이런 걸 z라고 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x를 상수로 보고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 y를, 자, 이거 보셔요. 예를 들어서 z는 2x제곱 플러스 3x제곱 y 마이너스 5xy 플러스 3x를 편미분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 요거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4x. 그쵸? 플러스 6x. y는 상수로 보니까 상수는 미분. 그쵸? 그냥 나오는 거고. 그냥 상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마이너스 5y. 그러면 x는 3. 그리고 이렇게 dx 하면 요거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4x 플러스 6xy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제 다 한 거야. 현미분. 그죠? 뭐 문제 내도, 이런 문제 내도 맞추시겠죠? 항상 내요, 제가. 학부생들한테도.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각각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왜 알아야 되냐? 5차 역전파를 하려면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5차 역전파 코드 보시죠. 여러분 짜셔야 돼요. 그거를. 이미 잘 짜면 우리 모듈 불리지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맨날 개발만 할 거예요. 프리랜서로? 아니잖아요. 만약 조직이나 아니면 큰 데에서 나중에 주니어 개발자에서 시니어 개발자로 올라갈 때 왜 석사 학위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수학자나 통계학자가 말을 하면 만들어주세요 하면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수학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뭘 하면 돼요? x를 그냥 상수로 보면 상수는 미분하면 그냥 그 값 그대로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고 상수가 개수로 쓰이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3x 제곱에 dy를 하면 되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도 5x dy가 되죠. 여기 보시면 x는 그대로 놓으면 돼요. x를 상수로 그냥 넣으니까 그냥 놓고 요 y가 있는 것만 나누면 되죠. 그러면 3x 제곱에 dy. 여기는 y가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x죠. 요것만 뭐 하면 요것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상수니까. 상수는 0 미분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연습 문제는 반드시 요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거 하면은 나도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베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하고 롤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터벌 개념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결국 0부터 우리가 50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실수에 집합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냐, 닫혀있냐, 한쪽만 열려있냐, 한쪽만 닫혀있냐. 이게 그대로 이런 거 갖고 이제 공부하는 게 컴공에서 이산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학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어떠한 일직선상에 열려있으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 하고 닫혀있으면 포함이잖아요. 폐구간이라고 한쪽만 있으면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있을 때는 는이 붙는 거고요. 그렇죠? 닫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래서 닫힌 구간은 실수 집합의 약끝수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포함하지 않은 거죠. 결국 우리 많이 배웠던 이하냐, 미만이냐, 이상이냐, 초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평균값 정리를 보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죠. 이게 이제 뭐 대학원 가시면 다 영어로 배우니까 그게 짜증날 뿐인데 개념을 그래서 좀 아셔야죠. 닫힌 구간이면 A하고 B가 이렇게 닫혀 있다는 뜻이죠. 연속이고 열린 구간이면 요 열린 구간, 이 끝점이 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게 그 점에 x의 변화량에서 y의 변화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거가 이제 미분이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평균값 정리를. 문과생들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fx가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이었죠. 우리 배웠죠. 앞에. 그랬으니까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결국은 x는 C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C에서 미분 개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임의로 B란 AB라는 것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고 미분 개수가 요거 우리가 한 건 뭐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요러면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A하고 B하고가 있으면 그렇죠? 요 평균.
그쵸? 요 기울기가, 이게 보면 벡터니 가능해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쪽이 이렇게 뭐가 된다니까? 접선의 기울기, 요 순간 변화율이 있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 그래서 평균값 정리와 롤 정리를 보면, 즉, 평균값 정리하는 y는 fx라는 어떤 접선 중에서 우리가 a하고 b가 평행하는 c1과 c2가 있는데, 그 a하고 b, 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존재한다. 이걸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평균값 정리나 롤 정리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최저가 수업, 항공 수업에서 들었을 때 이 공간이 왜 된다고 증명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나만 몰랐어요. 나만 C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초나 성형대수를 모르면 어, 이해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 같은 데나 이럴 때. 갑자기 이게 증명 자료가 바로 평균값 정리, 이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임의로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받은 거라 좀 이따 어디겠지? 이거 NHN에서 한돌이 얼마 전에 읽혔잖아요. 이게 간이라는 모델을 이용한 거거든요. 알파고. 요걸 따라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신경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을 갖고 개발을 해요. 한도를 개발한 거 그대로 저희 특강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 특강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음에 박사과정 그 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한돌 같은 경우도 기보 데이터를 갖고 얘가 틀린 게 제가 한 게 셀프 플레이라는 걸 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제 큐러닝, 몬테카를로 기법, 이 가는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던 통계 기법을 예측 모델을 다 써보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거기 봐봐요. 여기도 통계 기존에 갖고 있던 예측 모델, 그것과 딥러닝 모델을 합쳐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프 플레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뭔가 했더니 충분하게 많은, 왜냐면 그 데이터를 다 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K-폴드 배운 것처럼 어떤 기존에 갖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가 여러 개를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 생성한 거 갖고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가상의 데이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작위로 된 기보를 이렇게 듀얼 네트워크를 쓰여서 이제 펄리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간에서는. 그러니까 간이 보상이라는 게 있고 안 하면 페널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승리 확률을 한 다음에 이게 예측 모델인 거예요. 이 몬테카를로가 보통 몬테카를로 기법이 어디서 많이 써요? 금융 쪽에서 예전부터 많이 썼던 통계 기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가 예측.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폭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물. 미리 저쪽에 가격이 뭐 농산물이 오를 것 같아서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몇 억, 몇십억 단위가 틀립니다. 한 번 거래가 1,000만 원인가 그래요. 단위가. 기업이 그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쪽에 내가 저게 오를 것 같으니까 야 너네 농장에 나오는 거 다 우리가 매입할게. 내년도에. 이거거든요. 근데 그 기법 하면 예측을 안 하면 몇 천억 기업이 훌쩍 가는데 실제로 동양그룹이 동양선물이라는 데서 했던 그쪽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동양증권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장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뻥 튀겨가지고 될 거라고 해놓고 주가 조작한 다음에 자기는 다 팔고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통계 기법으로. 그래서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요 보시면 여기서 딥러닝이 있고 여기서 예측 모델은 딥러닝이 없으니 별도 확정이 맺을 수가 없으니 통계 기법 기존에 많이 썼던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모델인 거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나마 이게 가능한 게 바둑은 다른 사람의 수를 두고 다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서 간 거예요. 수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의사결정 나무처럼 이렇게 하고 결국 봐요. 그레디언트 디선트예요. 결국 병사관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요것들을 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레즈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울 겁니다. 이 레즈넷은 여기는 이제 변형된 신규, 뭐, 제가 들었던 게, 한돌 NHN 팀에서 요것들을, 뭐라 그러지? 150, 150개의 논문을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문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아이고, 다 꺼버렸네. 그래서 다시 범주로 가서. 그래서 요 평균, 롤, 이런 기초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프로 표현이 어려운 미적분을 간단히 증명하는데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를 위해서 증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 y는 x 제곱이라는 0과 5 사이의 평균값 정리를 맡는 시사 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닫힌 구간이고 이건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것의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할 때 요거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 그것이 어느 한 점에 뭐가 있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꼴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0하고 5니까 5-0, F5라는 걸 넣고 F0이라는 것을 빼준 거죠. 그것이 그 한 점에서 각각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기울기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틀리지만. 그렇죠? 위치 정보는 틀리지만 기울기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용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게 5가 나와요. F의 어떤 한 점, C라는 점에서의 미분값이 5가 나왔네? 그러면 F의 이 미분 점수는 결국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EX죠? EX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F의 C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이 5니까 여기가 2고 여기 X 대신 C는 거잖아요. 이 C가 5가 돼서 C가 2.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미분이 존재하는 개수 요쪽이겠죠. 요거다. 이렇게 요 점은 2.5다. 이제 여기 C2가 그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닫힌 공간 a하고 b가 있고요. 열린 공간 a하고 b가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존재하에 fa가 또 fb가 같다면 거기에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fx하고 fa하고 f가 b가 같다면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점들이 미분 가능한 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결국 이게 fx가 y라고 하면 y는 2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이 있어요. 0하고 5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 0, 5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 미분 가능하지 0으로 본 거죠. 최저값이 있는 0으로 봤을 때 f0을 넣으면 0인데 f5도 0이어야 되니까 f 어떤 한 점에서의 0을 만족해야 되니 이거는 적어도 c는 0하고 5 사이에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각각 fx가 있는데 미분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근데 여기에 c라는 걸 함수 썼잖아요. 한 점이 c로 바꿔주는 거죠. x 대신 요렇게 나오죠. 그쵸? 이거 미분하니까 6, c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6c 제곱 마이너스 12죠. 한 칸씩 내려가고 하나 적어지니까 그리고 c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 방정식은 다 알잖아요. 0 또는 2잖아요. 그러면 이게 0에서 5 사이니까 2죠.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는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 정보는 기억하시고 편미분은 내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스칼라 양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동차가 뚱이 있어요. 100m 떨어진 B 지점을 이동하는데 자동차 이동거리는 100m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20m 이동한 다음에 다시 10m로 되돌아오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같지만 전체 길이는 실제 얘는 얼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다고 했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30m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위는 이라는 게 있고요. 위치 변화하고 변화는 위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위치 변화는 크기가 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네요. 그런 걸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해요. 자, 이 스칼라하고 벡터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타내면 x가 변한 만큼이니까 이 x2하고 x1만큼의 차이죠. 변위는 이제 실제로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전체 스칼라 양을 했으면 이거 다 더한 거니까 30m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변위는 10만 된다고요. 10만.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력이랑 속도라는 개념을 잘해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공기업이나 나중에 모르죠. 공공기관에서도 개발자를 뽑으니까 그때는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제가 빅데이터 연구소 시험 볼 때 속력하고 속도 구하는 거 계산 문제가 보면 속력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에서 시간을 나눠주는 건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누는데 속도라고 그러면 변이, 진짜 변환이죠. A에서 B라에서 그 변환 위치 정보에서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거는 오히려 공식 보면 헷갈리고 이렇게 오히려 계산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자동차가 5m인데 1초 걸린다고 가정하고 속력과 속도를 하면 그렇죠? 결국 30m 아까도 30m였죠. 전체 거리니까 거기서 6초를 하니까 1초에 5m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그 뭐예요? 전체 변환 지점이잖아요. 10m죠. 거기서 6이니까 1.7m예요. 한 초당.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즉 평균 변화율은 좌표 어떤 한 A에서 B까지 변화율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미분한 값은 순간 변화율이죠. 꼭 기억하셔야 순간. 알았죠? 특정한 지점을 한순간으로 잡은 딱 스냅샷이에요. 딱 하는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미분의 속도는 순간 변화율. 미분 꼭 기억하셔야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위치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때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점이에요. 변하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속도하고 요 표현할 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죠. 어떤 t가 얼마큼 변하고 지금 이 시점, t라는 시점에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원래 있던 시간만큼의 위치 정보, 그쵸? 그거를 하면 t에 대한 x의 증가량, 그거가 평균 변화율이네. 요거를 아까 전에 똑같이 이제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쓴 거야. 아까 전에 그냥 요약된 내용만 설명하고 그것이 결국 순간 변화인 건 그게 그 시간이 거의 0에 가까워졌대. 변화가 적어질 때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리미트한 거죠. p 순간 속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velocity v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분 법칙은 우리가 fx하고 gx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오픈 북이긴 하지만 금요일날 볼 거니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있는데 그걸 미분한 다음에 각각을 미분하면 돼요. 그 공식이고요. 그래서 그 합곱칙을 예상하시고 법곱칙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차 역전파를 하려면 오늘 그래도 여러분은 계획한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오차 역전파까지는 만약 못하면 그거는 이제 월요일에 할게요. fx하고 gx가 있는데 꼭 1월까지 보세요. 이거 저 공부지도 할 테니까 갑자기 오차 역전파 이거 내가 나오면 그냥 쭉 넘어가면 이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fx와 gx의 곱인데 이거는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먼저 더한 거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오차 역전파 계산하는 게 유사하게 나와요. 미분한 값이. 그래서 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한 문제니까. 그다음 목법칙이라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최적화할 때 나와요. 그래서 fx라는 데서 gx를 나눈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잘 보시면 똑같이 이건데 이제 빼기죠. 빼기가 나오고 여기는 gx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앞에는 곱법칙하고 비슷한데 마이너스고 여기 gx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건 뭐 공식이니까 암기하시는 게 낫죠. 법칙이니까. 그런 다음에 좀 빨리 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어차피 바로 하는 게 더 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산이 안에 히든 레이어가 부분이었죠. 안에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게 히든 레이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산이 안 돼. 베니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쇄 법칙, 체인 룰 덕분에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그러죠. 어떤 x가 만약 예를 들어서 fx가 ax면 2라는 값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2를 내뱉는 거 우리가 리턴한다 그러면 함수 정의하면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갖고 우리가 de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x가 f를 갔어요. 그러면 ex가 됐을 거 아니야. 만약 y는 이 fx는 ex라고 그랬으면. 근데 여기가 x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ex의 제곱이 fx가 gx를 통과한 거겠죠?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수학에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냈죠. 이거 먼저 여기서부터죠. fx를 간 다음에 그게 gx를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y는 u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fu라는 걸 통과해서 y 값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x가 있는데 이게 gx라는 데로 들어간 다음에 u 값을 u 값이 다시 이쪽에 어떤 거가 돼요? 값이 되는 거, 입력값이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레이어 쌓아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히든 레이어에다 갔다가 맞으면 출력층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쇄 법칙, 즉 체인 룰을 아셔야 되는 게 요 dx하고 dy는 잘 보시면 dy에서 요걸 보면 dy에서 du 바꾼 거 요거 쳐 요거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 du에서 dx를 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이게 나눴지만 요 du하고 du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dy를 dx로 나눈 거랑 똑같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요 미분하면 요 d fu 그리고 그걸 du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요 dgx로 이게 u니까 du dx에 대해서 나누면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를 이 전체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앞에 어땠어요? 앞에 요거 곱한 거랑 똑같죠? 요거 미분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 곱하기에 미분한 거네. 그럼 앞에 미분하고 뒤에 미분하네. 그럼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거 갖고 체인룰을 적용해 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적 치면 각각의 dy, dx를 미분할 때 du라는 항이 각각의 분모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분자로 딱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예 미분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이게 지금 제곱인데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 3x제곱 플러스 2를 a라고 하고 요렇게 그러면 a는 요 3x제곱 플러스 2죠. 요거 a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y를 a제곱이라고 하고 a는 3x제곱 플러스 그 2의 합성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 본 거예요. 그쵸?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차수 떨어지죠.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6x 플러스 0이 돼요. a에다가 3x제곱 플러스 2를 넣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결국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우리가 요 tg에서 t만큼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 그럼 원래는 요거를 dx를 각각의 이렇게 분모 분자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거 지워지면 이렇게 동일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잖아요. x는 t에 대한 함수의 값이고 y는 t를 x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값인데 요거의 합성함수인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t에 대해서 결국 미분한 거 x하고 y에 대한 미분인데 fx 요거죠. z라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fx고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fy죠. 즉 이거예요. 결국 편미분이 왜 나오냐면 z를 x에 대해 편미분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얘기가 나오네. 얘도 z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 값을 얘한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결국은 요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쉬워요. 이게 우리가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죠. 여기 기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치환하죠. 이걸 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에서 z를 나눈 거죠. 그걸 y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이 z 값을 요거 z니까 이거 바꿔주면은
z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치워난 거고 y는 z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분모죠. 마이너스 들어가면 분모죠. z1 마이너스 z3승이에요. 요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z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dx, dy죠. 요거 지우면 결국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z를 x에 대해서 나눈 거랑 y를 z에 대해서 나눠준 거야.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죠. 결국.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미분한 값. 요거는 뭐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건 z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면 요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x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4x1 플러스 3. 그쵸? 요거죠, 요거. 그쵸? 그렇게 나타내고 z에 대해서 미분한 건 이제 하나 더 넣어서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대신에 결과값을 얻었어요. 미분값을. 자, 그런 다음에 좀만 더 할게요. 그래서 5차 역전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해서 그 과정을 그래프로 하고 우리가 항상 노드하고 엣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노드는 우리가 연산을 할 거고 엣지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흘러갈 우리 이런 자 노드를 다시 말하면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에서 여기 우리가 받을 때 이걸 노드라고 그랬죠? 정류장, 그쵸? 이렇게 신경망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쵸? 노드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노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그때 요걸 엣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전류양이에요. 결국 여기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거를 이제 이산 수학에서는 수학적 표현할 때 꼭지점이라고 그러고 요걸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의 방향. 예, 노드, 엣지예요. 이게 네트워크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트워크 공부할 때도. 결국은 어떤 받는, 우리가 결국 위에서 서버가 있으면 우리가 각각 달말기. 이게 다 네트워크 구조.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드 꼭지점이고 엣지는 간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네 이 Z는 결국 이 X에서 다 계산한 것을 받아가지고 얘 다른 그러니까 완전 독립되어 있으니까 더하기죠. 겹치는 게 없잖아요. 교집합이. 같이 겹치면은 같은 영향력을 미치면은 동시진행 이러면은 곱하기인데 얘는 서로 다른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더해야 돼요. Z는 X 플러스 Y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건 국소적, 그냥 국부적으로 우리가 노드 계산에 집중해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역전파라는 게 결국 뭐냐면 끝에서부터 결과값에서 다시 블랙박스 모델을 거쳐서 입력값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소적 계산이란 계산 그래프에서 자신과 직접 관계된 범위 내에서만 계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잘라보는 거예요. 내 한 노드씩에서 나가는 그 역전파, 그 엣지 부분. 그쵸? 그 부분만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이 되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입력값, 인풋값이 있어요. 각각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노드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건 인풋.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몇 개 쌓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고 여기 아웃풋, 출력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아는 건 입력층이 뭔지 입력 내가 했으니까 알고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컴퓨터 계산해서. 결과는 알아요. 출력값을. 요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얘도 여기서 이 노드에서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값을, 결과값을. 그쵸? 그리고 또 얘도 요거 줬을 거고 이 아웃풋을 나왔을 테니까. 요 각각을 영향을 받은 걸 생각해. 웨이트가 다 있을 테니까. 웨이트 1, 2, 3, 4 이 4개라면 4까지 있겠죠. n만큼. 자,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거죠. A하고 X가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원래 입력값에서 결과값에서 전파라고 그러고 거꾸로 가니까 이걸 역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얘는 Y는 어떤 A의 값, 상수값이 있다면 그 상수값에다 X를 곱한 것이고 요 B는 별도로 나오면 어떤 거예요? Z는 Y에서 마이너스 B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결국 AX 마이너스 B다. 이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순전파, 역전파는 이해되시죠? 자, 뭐냐면 역전파라는 건 결과 계산과 정답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Y하고 Y의 햇이 있죠. 우리 모델이 튀어나온 결과값. 그 노드 값들의 가중치와 평양. 왜냐면 가중치라는 건 W. 결국 평양이라는 건 자체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밑에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지우면 좀 그러니까.
결국 y는 w1x1 플러스 w2x2 이렇게 해서 wn까지 우리가 노드 쌓은 거까지 xn에다가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원래 상수값이. 그쵸? 요 값이에요. 바이어스. 그걸 편향이라고 합니다. 바이어스가 편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차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은 이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반복해서 수정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방향으로 여기 입력값부터 이렇게 해서는 계산이 안 돼. 여기서 기울기 소실도 있고, 그쵸? 그 기울기 소실이 있어가지고 망했잖아요. 폭망했잖아요. 이 순전파예요. 이런 걸 순전파를 우리가 먹이를 준다 할 때 feed라고 해서 feed forward라고 해요. feed forward 방식으로는 뭐냐면 기울기 소실 문제, vanishing problem이야. vanishing gradient 정확하게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안 되니까 거꾸로 계산해보자. 대신 국소적으로 요 각 노드, 요 아웃풋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와가지고 했으니 각각에 대해서 영향 받은 것만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내가 나온 어떤 y 해시라는 모델이 튀어나왔을 거냐. y 값하고 비교해서 오차가 커. 그럼 다시 계산하고 다시 튜닝하고 다시 이렇게 순접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오차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줘가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 그 값을 계속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반복 수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횟수가 많아지면 그걸 에포기가 되죠. 우리 그 코드에서는. 정확성은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횟수의 주기를 에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에폭을 늘리면서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가중치와 편향을 계속 업데이트. 그걸 우리가 학습한다고 합니다. 점차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법은 이겁니다. 가중치를 곱한 값과 편향 wx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어떤 값이 인계치가 0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이게 렐루 같은 거죠. 그렇다면 0을 하는 순접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출력값과 정답, 즉 출력값은 모델이 튀어나온 값이니까 y 해실 거고 이 정답은 y죠. 그 오차를 구해요. 그래서 오차가 크네? 다시 하겠죠. 그럼 가중치를 수정해야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우리 계속 그래서 가중치를 그릴 게 바로 경사관법. 그래서 출력층의 가중치 값을 수정하고 은익층에 처음에 출력층부터 하는 거야.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자,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결국 체인룰을 이용하는 거야. 자, 이 z 값이 있는데 얘가 미분한 값으로 들어왔다. z를 미분하면 0이 1이겠죠. 1. 그쵸?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요. t만큼 왔으니까 이 z에서 뭐예요? t만큼 미분한 거. 이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가겠죠. 뭐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 했던 거. 거기서 뭘 곱해요? tx 여기까지 tx에서 t에서 x를 미분한 거 값이 나오겠죠. 잘 보시면 결국 요 지구 gt 결국은 z를 미분한 거에서 x를 미분한 것만 남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지워져요. 여기 봐도 여기도 다 지워지고 결국 입력값과 출력값만 있으면 계산이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줄이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즉 가중치를 수정할 때 순접화에서 전한 계산인 이 합성함수 개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배운 미분의 곱과 합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 fx를 넣었을 때 요거를 다시 z를 합성함수, 요것이 y니까 편미분 값을 오차에 곱해서 은익층에 전달하면 되겠구나. 출력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편미분을 사용하면 이게 뭐야? 노드가 많은데 x1, x2, x3 근데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하나치의 영향력만 보면 되잖아요. 모든 가중치 값을 할 필요 없이 내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중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편미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a diff에다가 running rate 곱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옮기면서 그걸 a 값을 업데이트한 그 코드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코드가 이제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출력층과 입력층 사이에 은익층이 아무리 많아도 출력층하고 입력층에 영향을 주는 그 편미분 값만 알면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네? 그게 뭐 은익층이 100개가 되든 몇만 개가 되든, 그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덧셈과 곱셈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덧셈은 결국 이 z값은 x하고 y를 더한 값이고 그러면 우리가 8이라는 값을 알아요.
출력층이. 그러면 x가 2라고 하면 y는 6이죠. 2하고 6 더하면 8이니까. 자, 예, 여러분 오늘 이거 수업 듣고 할 게 많네요. EPS 비즈 오픈해 줬답니다. 오늘부터 보세요. 그래서 z는 x하고 플러스 y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뭐예요? 개수만 남고 y는 편미분하면 이건 없죠? 0이잖아요. 그쵸? 상수로 취급하니까 1이죠. z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해도 1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야지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해되신 분 캐치해서 응이라고 해주세요. 이해되세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이거 더하기인데 y잖아요. 이걸 상수로 보니까 상수는 1이죠. 0이죠. 0 미분하면 예. 그러니까 1만 남는 거예요. 개수는 하나 남으니까 x에는 1, y도 1, 1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결국 1 곱한 거죠. 요거 보면 z에 대해서 미분한 이 전체를 l이라고 할 때 l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건 z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걔는 여기 두 개를 더한 거야. 근데 각각 1씩 영향을 주죠. 지금 요 편미분한 거.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계산이 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냐. dl을 dz하고 그렇지 dz에 x에 미분한 거고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y에 미분한 건데 값이 1이네. 그럼 이렇게 나타내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더하기는 동일하네. 봐봐요. 더하기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타낸 z값이 요거 미분한 값이 두 개 더하나 그대로 흘러나갈 때는 동일한 값이 나가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라는 값이 나왔어요. 더해가지고 미분한 값이 더해가지고 1.5면 얘네 둘 다 1.5인 거야. 1.5, 1.5짜리가 영양 미분한 값이 들어와서 출력층을 1.5를 뱉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상류 쪽이죠. 이걸 하류라고 했어요. 하류층. 요 상류의 출력층 값을 보니까 요거 두 개 더했다고 하면 미분값을 더했다고 하면 x가 됐든 y가 됐든 같은 값을 뱉는구나. 그쵸? 그대로 자기가 입력받은 걸 그대로 뱉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노드에다가 그리고 곱셈은 좀 다른 게 우리가 합성하면서 나누기랑 비슷해요. 왜냐면 z는 x, y가 있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 x가 2고 6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곱하기는 2 곱하기 6은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다 보니 x하고 y가 이거잖아요. z는 x 곱하기 y죠. 이거죠? 2, 6, 12 x 곱하기 y잖아요. z는 요 식에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y를 구하면 x로 나누기로 가고 x라면 y를 나누기로 가죠. 그쵸? 이거 나눠보면 x에 대해 x가 구하려면 z에서 y 나는 y분의 z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x에 대면 y는 z에서 x 나눈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미분해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y만 남네? x 없어지고.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만 남네? 여기서 또 놀라운 건 x, y가 서로 변형되네? 마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처럼. 서로 역함수 관계인가 봐. 서로 바뀌네. 이런 걸 발견한 거야. 요거 공식에서, 자체 공식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거를 미분 전체를 z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얘는 뭐예요? z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에 y를 곱해주고, 여기에서 거꾸로를 곱해주고, 얘는 x를 곱해주네? 그러면, 자, 아까 6이었죠, 6. 여기 얼마였어요, 여기? 2를, x에서 2가 나왔고, 여긴 6이 나왔는데, 거꾸로. 얘는 어떻게 해요? 6 곱해주면 되잖아요. 1.5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1.5.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6, 9라는 애가 이쪽에 와서 1.5를 내뱉는 거고, 얘는 1.5에서 2, 원래 x값에 왔던 값이죠. 그를 곱한 애가 3. 그러니까 곱하기가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걸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1.5를 내뱉는구나. 즉 여기 보시면 상류에서 1.5가 입력, 즉 출력값이 1.5라면 결국 곱셈에 각각 영향을 주는 노드 여기에는 상류층의 값이 요 거꾸로 서로 바꾼 값을 곱해가지고 위에 은닉층으로 보내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Q라는 게 있고 그게 X 더하기 Y야. 이 Q라는 건 얘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fx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이 나올 건데 합성함수 들어갈 건데 그 fx는 qx에다가 z를 곱한 거야. 얘를 곱한 거야. 이 노드를.
노드가 총 3개가 있어요. 얘 더하니까 얘는 그대로 쌓아가지고 Q까지 갈 거고, 얘한테 줄 거고, 얘가 Q에서 전달하는 값과 Z는 서로 반대 값을 곱해야지, 요 출력값에서 보내야지 이 윤리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 2하고 5를 더해가면 3이 될 거고, 3에서 4를 곱하면 10이네. 우리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값을. 요 마이너스 2와 5, 4라 그러면 순반향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건 다 아시겠죠? f라는 값이 있는데 fx는 이렇게 f를 나누면 되고, 그냥 원래대 값이니까 1일 거고, 얘를 이렇게 q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봤더니 fx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죠, 공식이. 얘는 더하기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그대로 간 거예요. q에서 x나 q에서 y가 다 똑같이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1이에요. 여기 1. 그럼 요거 두 개로 나눠줘서 가는데 곱하기죠. 여기서는 곱해. 여긴 더하기고 곱하기고, 거꾸로 뒤에 거를 얘하고 얘하고 바꿔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얘는 4가 될 거고 얘 3이 될 거예요. 얘는 4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4로 나가겠죠.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다시 요는 1에 1에서 얘가 1만큼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3하고 4만큼의 영향이 왔는데 거꾸로 나온 값이죠. 4, 3. 그쵸? 곱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얘 4는 얘네 두 개가 더한 미분에서 더한 값이 여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4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1이냐면 요거죠. fx를 fx로 미분한 거. 그거 값을 미분 값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1로 보면 이렇게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죠. 거꾸로 되니까. 영선님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해야지 쉽잖아요. 출력값이 12지만 이거 fx에 대해서 미분하면 f에 대해서 fx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쵸? y는 x에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1이잖아요. 미분하면. 그러면 1이면 이건 지금 이제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2에다 5를 더하면 3이고 3에서 4 곱하면 10이다. 그러니까 이건 더하기 곱하기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죠. 미분하면 미분한 x에 대해서 미분한 fx는 x다 그러면은 미분하면 1이잖아요. 1이면 얘가 어떻게 왔나? 얘 보니까 얘는 3하고 4를 곱한 이 값이었는가 곱하기가 한 값이 1이면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반대 방향을 한다고 그랬죠. 얘는 3이 왔으니까 얘 반대 방향이 4를 곱해주고 얘에서 역으로 쐈을 때 이 값에서 4를 써야지 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얘는 3을 써야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Z한테 3을 써야 원래 값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은닉층에 얘는 4만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뒤에 X와 Y가 서로 독립적이어가지고 각각을 영향을 줘서 이 Q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미분은 이 4는 그대로 전류를 흘린다고요. 4, 4.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1 곱하기 4, 4, 1 곱하기 4. 상륙값 X를 서로 바꾼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값을 이게 각각의 독립변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Q를 만들어줬으면 이 값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즉, 은닉층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역전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기서 어떤 걸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나 이런 것을 값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우리 코드에서는 f폭은 내가 반복 횟수이고요. 우리가 보면 러닝 레이트 이런 걸 조절을 할 때, 미세 조정할 때 요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를 뭐 임의로 막 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봐가지고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 전체 출력값 나온 것 같고 이제 결과를 컴공 친구들이 막 처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이 막 열심히 해요. 그 값이. 그러면 통계학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 결과를 갖고 수학자들이랑 요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손으로 하는 거 아니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죠. 요 공식을 집어넣고 어렵지 않잖아요, 공식이. 요 공식을 집어넣고 출력값을 중간에 찍어줘. 그냥 프린터 쫙쫙쫙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튜닝을 러닝 레이트를 뭐 0.05를 하자. 0. 얼마를 하자. 다시 한번 해자. 결값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거 최적화는 뭐 더 금방 끝나는데 시간이 15분 오버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이제 내일 오전, 내일이 아니죠. 맞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에 잠깐 설명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끝낼게요.